실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피의자의 이름이나 나이나 또 사진 등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공개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올해 1월 25일부터 이 신상정보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점이 달라진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나 또 굉장히 조든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고 국민이고 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실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피의자의 이름이나 나이나 또 사진 등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공개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의 최근 모습이 아니라 피의자가 15년, 20년 전에 찍은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돼서 그 사진만으로는 실제 그 인물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주민등록 사진 요즘 다 포샵 하잖아요. 포토샵이 되어 있는 데다가 굉장히 어린 시절의 사진이라서 그것만으로 무슨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냐라고 비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 포토라인에 그 피의자를 세우더라도 마스크며 모자며 담요에 가려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질 않아서 지금 현재 피의자의 모습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국민들의 공분과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공감대를 담아서 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들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점이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피의자가 이 체포 당시의 모습, 즉 신상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전후에 최근 모습을 머그샷을 찍도록 강제할 수 있고요. 그간은 이러한 머그샷을 공개할 때는 반드시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물론 동의하는 피의자도 있겠지만 솔직히 누가 내 머그샷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중에 공개하는 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이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는 머그샷을 피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머그샷의 공개도 피의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최근의 모습을 찍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그러한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됐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산 돌려치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이 사건이 1심 재판 나기까지는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1심 말미 2심에 가면서 그 피해자 친언니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졌는데요. 이때 어떻게 이런 전과 수십 범이 되는 이런 사람 신상 공개가 왜 안 됐냐라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라도 신상 공개해라 이런 국민들의 공분들이 쌓였지만 결국 경찰이고 검찰이고 못했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특강법상의 신상공개 대상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신분만 공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산 돌려치기의 피고인은 이미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지나서 재판 단계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상 수사기관은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올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 신분일지언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피고인의 신원, 이 신상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상정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해당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란 이름, 나이, 얼굴 이런 것들이 신상 정보입니다. 따라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그 습격범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라는 이 요구 전에 정당을 공개하라고 했죠. 근데 그 정당도 신상 공개 아니냐,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신상 공개에서 얘기하는 신상 정보에는 정당이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얼굴 이 정도만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죄명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할 수가 있었죠. 세 가지 요건은 첫 번째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할 것, 두 번째는 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것, 이 세 가지 경우가 충족되는 성범죄 범행이든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죄명이요, 심지어 중상해, 특수상해 이런 피의자도 해당이 되고요. 조직범죄, 심지어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크게 확대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해당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이전 법률과는 달리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대상도 확대가 되고 죄명도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하다, 정말 미국처럼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피의자 신상 오픈하면 안 되냐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 국가마다 법률은 다르니까요. 지금 현재 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됐으니까 앞으로 점점 적용해 나가면서 부족한 것은 메꿔질 거고 좀 더 필요한 것은 확대돼서 제정되고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보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